웰컴 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JMTV 김채은입니다. 요양 중에 이렇게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G바디 7 시리즈가 나왔다고 해서 헐레벌떡 나왔습니다. 바로 이 직전 모델과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 740Li에 바로 X드라이브가 붙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직전 모델, 14년도 모델만 놓고 보더라도 이 740Li에는 X드라이브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들어가 있는 상태로 출시가 됐던 만큼 지금처럼 비 많이 오는 날 이 녀석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차량은 2016년 12월 등록에 11만 3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우선 교환 이력은 아무것도 없는 차량이니까 이 차량의 뭐 외관보다는 실질적으로 주행이나 옵션 위주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드리자면 14년도가 아니라 15년도 모델과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X드라이브의 유무 차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F바디에서 G바디로 넘어오면서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게 여기 어댑티브 키드니 그릴이 가장 크게 바뀌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친구는 MSP 모델이 적용이 안 된 모델이에요. MSP 적용에 따라서 이제 디자인의 유무 차이가 조금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MSP를 선호하시는 분과 비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유가 딱 하나죠. 너무 라이트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인다. 7 시리즈라 하면 묵직함 때문에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MSP는 조금 5 시리즈 MSP랑 비슷하게 라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후한 맛이 살아오는데, 이 친구는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묵직하고 스포티함보다는 좀 더 포멀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MSP랑 가장 큰 차이점인 휠이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MSP 휠 같은 경우엔 스포크살이 조금 더 얇고 간격이 넓다면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중후한 멋을 갖고 있는 휠을 가지고 있고요. 2020년 41주차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보다 타이어 트레드 양이 중요하죠. 지금 7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점검을 받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름휴가 가기 전에는 점검 정도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마모 없이 지금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롬 주기기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핸들, 그리고 하단 쪽, 그리고 위쪽 필러 쪽 보시면은 모두 다 이 엣지 부분들을 블랙으로 크롬 주기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더 너무나 묵직한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또 화이트 바디다 보니까 7 시리즈 중에서 조금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긴 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 시트가 일단은 브라운입니다. 자,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하자면 MSP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우드라기보다는 다른 마감재로 소재로 들어가 있는데 중후한 맛이 조금 떨어지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드 그레인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경쾌하지만 안쪽에서 봤을 때 묵직한 느낌을 그대로 주고 있고요. 10만 킬로가 넘었다 하시면은 일단 사용감부터 눈에 띄실 것 같은데요. 핸들 그리고 시트 컨디션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핸들 쪽에는 큰 스크래치나 액세서리 부착 흔적들은 보이지 않고요. 핸들 하단 쪽에도 보시면 부분 우드 그레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시트로 내려오게 되시면 시트 쪽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주름이 져 있는 부분만 보이시고 심하게 틀어져 있다거나 꺼짐 같은 현상은 보이진 않습니다. 옆에 밑에 보시면 이 친구 바닥에 실도 뜯지 않으신 게 몇 군데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도 동일한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중고차를 살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하지만 딜러분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 이력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차량의 보험 이력은 총 4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금액이 적습니다. 18년 9월에 127만 원, 19년 5월에 177만 원, 19년 5월에 139만 원, 19년도 5월에 마가 꼈었나 봅니다. 21년 3월에 168만 원, 총 4회에 611만 원인데요. 어느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냐면 범퍼 하나만 교체를 하더라도 15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금액대면은 사이드 미러 아니면 부분 도색 정도로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교환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제가 E클래스 카브리올레 범퍼 교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도색하고 범퍼 교체까지 15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150만 원 미만으로 놓고 봤을 때 좀 경미한 스크래치였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X드라이브가 중요한데요. 왜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 17년형으로
나온 모델인데 15년도에는 이 X 드라이브가 없이 그냥 740Li로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740Li지만 X 드라이브 사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 많이 올 때 유독 조금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고요. 차 한번 돌아보신 분들이라면은 사륜은 무조건 찾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빗길에 한번 차를 돌아봐가지고 웬만하면은 큰 차를 선호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도는 걸 겪어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감독님 돌아본 적 있어요? 아직 돌아본 적은 없어요. 와, 눈길에 도는 거랑 빗길에 도는 거랑 느낌이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안쪽을 보여드리면 트렁크 공간에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란 보통 벤츠 같은 경우에는 우퍼 스피커가 측면에 들어가서 측면이 죽는 공간이 많았다면 이 친구는 측면까지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캐리백까지는 들어가고요. 골프백을 실으신다면은 드라이버 빼고 넣으시면은 충분히 적재도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조수석 쪽도 쭉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지금까지 같이 보면서 느끼셨던 게 있을 거예요. 없어요. 스크래치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이색이 없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앞범퍼나 뒷범퍼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또 160만 원, 140만 원 혹시 뭐 앞뒤 범퍼를 교체하지 않았을까? 교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체를 했더라도 이색이 없는 게 중요한데 이색 또한 지금 전혀 보이질 않고 있죠. 자, 7시리즈의 함은 바로 이 안쪽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F바디와 G바디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가운데 패드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이 차를 사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G바디와 F바디에 엄청나게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일단은 옵션이 대거 향상이 됐다는 건데요. 가장 큰 첫 번째가 안전 옵션인데 잠시 후에 1열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 차량 740Li 모델 같은 경우에는 X 드라이브를 추가했다는 것만으로는 좋지만 전자석 컨버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열통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가 지금 모두 다 전자석에 들어가 있는 시트이고요. 또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사지 시트가 2열에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쪽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보이실 것 같습니다. 바로 종아리 받침대까지, 지금 발받침대까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높이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릴렉싱 모드로 놓고 작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편안한 주행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마 보통 누군가를 모시는 용도로 해당 차량을 많이 뽑으실 것 같은데요. 대리운전 불러서도 편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블릿이기도 했죠. 이 태블릿으로 모든 것을 조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긴 한데 충전은 다 되어 있는데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 벤츠에는 카폰이 있었다면은 BMW에서는 바로 이 태블릿으로 모든 거를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폰 같은 경우는 한 수에 착 들어와서 편하게 들을 수 있다면 디스플레이로는 조금 더 와일드하고 크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죠. 대부분 대형 차량들의 가장 큰 단점으로 뽑는다면 왜 그런지 모르는 제네시스 라인 쪽에는 유독 없는 게 많았어요. 바로 뭐냐면 썬루프입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듀얼 썬루프로서 1열, 2열 썬루프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보통은 앞쪽에서만 조절이 가능했다면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도 버튼으로 간단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썬루프뿐만 아니라 지금 측면에 있는 선쉐이드까지도 모두 다 조절하실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전 좌석 열통매뿐만 아니라 4존 독립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을 사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또 세 번째 하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랑 뭐랑 많이 고민하시죠? 네, S클래스랑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16년 12월로 나와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4천만 원대의 포커싱에 맞춰서 벤츠로 내려가게 된다면 13년 후반에서 14년 초반으로 연식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안전 옵션 또한 대거 빠져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는 더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열로 넘어가서 안전 옵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때문인데요. 그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가 뭐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안전 옵션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차선 보조 장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등 안전 옵션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 차량들과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후 측방이라던가 교차로에 대한 옵션들은 수입 차량들은 거의 다 빠져있고 국산 차량들은 대거 들어가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계기판에 눈독을 들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그냥 컴포트 모드로 맞춰 있는 거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시게 된다면 이렇게 조금 더 화려해지게 됩니다. 에코 모드로 바꾸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블루 형태로 에코 모드로 변경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측으로 넘어와서 이 친구들이 변경됐다라고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D 입체로 지도를 바꿨다고 또 많이 어필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지형 지물을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더 나는 일자형 지도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마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시면 디스플레이가 간간히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 쪽도 보시면은 온도에 따라서 게이지가 달라지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죠. 이거 카메라에 어떻게 잡히나요? 네, 터치네요. 네, 이거 터치예요. 이걸 잡고 싶은데 잡히나요, 감독님? 요렇게 제 손가락 가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터치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또 하단 쪽에도 보시면 터치 형태로 지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온, 오프뿐만 아니라 열선, 통풍, 그리고 디퓨저까지 모두 다 앞쪽에서 조절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비서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에는 안마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그리고 2열에는 안마 시트가 모두 들어가 있고 안타깝게 비서석에는 안마 시트가 빠져 있습니다. 앞쪽에 BMW의 상징인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앞쪽에 빌트인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되어 있고요. 위쪽에 선루프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친구 서라운드 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지금 도어가 열려있어서 다 닫아놓았을 때는 완벽한 지금 탑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초록색들입니다. 초록색이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물체에 가까워지면 색깔이 점점 짙어집니다. 내가 혹여나 보지 못하더라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는 시스템이고요. 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돌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일 각도에 따라 번호판 보이죠? 움직일 각도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카메라가 움직여요. 이거는 아마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위에 오토드림 글자까지 보이는 걸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대형차를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 좁은 골목길 지나가시는 분들이거나 조금 타이트한 데 주차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옵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놓게 되면은 앞에 있는 카메라도 같이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한 번 더 걸러주는 건데요. 혹여나 앞에 떨어져 있는 공을 줍기 위해 달려드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강아지나 고양이는 있는지 없는지 카메라를 돌리면서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격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엔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칼 들어가게 되면요, 최저가가 3,500만 원인데요. 좌우 도어 교환, 본닛 판금 있는 차량이 14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 3,500만 원이고요. 최고가는 무려 4,480만 원. 완전 무사고에 11만 킬로 주행했던 차량이 4,480만 원입니다. 평균적인 가격은 4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천만 원대라면 2013년식, 14년식 S클래스를 살 수 있는 가격대였던 만큼 가격적으로, 연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더 밟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좀 더 가격 대비 만족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로 해당 차량이 바로 이 차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사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뭐냐고요? 엔카랑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예치금 10%만 내고 3일 동안 시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F바디엔 없던 740Li의 X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격에 이걸 안 산다고? 비슷한 벤츠로 넘어가게 되면 말씀드렸죠. 13년, 14년도로 연식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디자인 또한 느낌 또한 많이 다를 것 같고요.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4천만 원대 비교해 볼 만한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랜저 신형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랜저와 7시리즈 비교해 볼 만한 차량일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맛깔나는 7시리즈를 같이 함께 봤다면 비슷한 가격대의 S클래스는 어떨까요?
지금 바로 같이 함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비슷한 가격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7 시리즈와 S클래스 갖고 왔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잊지 않고 S클래스 영상까지도 함께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